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운영비 삭감에 1일 문을 닫기로 했던 송도 스포츠센터가 당분간 운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운영비가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언제까지 운영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휩쓸고 지나간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파손된 채 방치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워케이션이 새로운 근무 방식이자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 인구를 늘리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 오늘은 복날 즐겨 찾는 보양식인 삼계탕을 착한 가격에 팔고 있는 가게를 소개합니다. (7월 1일) 문을 닫기로 했던 송도 스포츠센터가 우여곡절 끝에 계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운영비를 놓고 다투고 있는 센터와 서구의회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남은 운영비로는 한 달 정도만 더 운영할 수 있어 8월은 기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부실 운영을 이유로 송도 스포츠센터 운영비 전액을 삭감한 서구의회. 의회가 예산을 주지 않아 당장 문을 닫겠다는 센터. 일주일 전 갑작스런 휴관 통보에 회원들은 집회까지 열며 반발했습니다. 휴관을 하루 앞둔 지난 30일, 센터는 당분간 운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서구는 부실 운영을 따지기 전에 주민을 위한 센터 운영이 먼저라며 구청장이 이사회 설득에 나서는 등 구청이 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영법인을 찾아서 설득 작업을 해가지고 운영을 좀 해주십사 하는 내용도 부탁을 해드리고 법인에서 대성적 차원에서 운영을 결정해가지고. 하지만 언제까지 운영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센터가 구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남아있던 운영비 6,600만 원 중 7월 회비 4,800만 원가량이 환불돼 남은 2천만 원 정도로는 7월 한 달 운영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급환불은 껐지만 의회와 센터는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의회는 증빙 서류 제출 거부와 안전사고 대처 소홀, 부실한 민원 대처 등을 이유로 입장문을 발표했고 센터는 곧바로 반박문을 게재했습니다. 구청 감사와 노동청 근로감독에서 아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이유 등입니다. 회원들은 운영 재개에 한숨 돌리면서도 보다 투명한 센터 운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회 지원을 받고 회원들 대비가 4,800만 원이 나와요. 여름에는 5천 이상 나올 겁니다. 그럼 그 돈도 모자란다고 의회 지원을 받으면 우리가 투명성이 없잖아요. 자격증 있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투명하게 해결 처리를 하고. 한편 서구는 센터 정상화를 위해 의회와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휩쓸고 지나간 지 1년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 비만 오면 주민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부산 영도 감지해변 일대입니다. 해안가 자갈들이 도로 위 바닥에 아직 굴러다닙니다. 타일과 경계석은 여기저기 깨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해안가를 따라 조성된 산책로 인근 경사면은 금방이라도 쓸려내릴 듯 깎여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가 지나간 뒤 1년이 지났지만 곳곳이 아직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올해 태풍에는 문제 없을 것이란 답변입니다. 바닷가 쪽에 포장마차 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제방의 역할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수 보강 이런 부분보다는 차라리 철거 그런 방향으로. 하지만 인근 상인과 주민들 입장은 다릅니다. 저도 바람이 많이 불면 태풍 같은 데는 뭐 어땠는가 몰라도 지붕 거지. 태풍 흰남노가 휩쓸고 지나간 이후 천막 등은 새 것으로 교체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이쪽 부분 요 집에는 완전히 저 안에가 다 실려가버렸어요. 근데 이게 새 건물이에요. 태풍이 오면 걱정이죠. 태풍 피해 복구 관련 공사 용역만 진행 중
준공은 기약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 용역은 하고 있고 용역 이제 끝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할 것 같아요. 지난해 태풍 흰남노 피해 이후 파손된 채 아직 피해 복구를 끝내지 못한 곳은 9곳에 달합니다. 올해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역대급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정부의 생활인구 도입으로 지방 소멸 위기를 맞은 지자체들이 생활인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부산도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워케이션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는 대안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일어난 변화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업무 환경입니다. 원격 근무와 온라인 협업이 확대되면서 일을 하기 위해 일터로 출근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상당 부분 사라졌습니다. 이런 변화 덕분에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워케이션입니다. 워케이션은 일과 여가를 합친 신조어입니다.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 제도인데요.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회적 흐름과 함께 최근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워케이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점점 저출산 고령화되어 가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워케이션 사업을 통해 유입 인구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최근 부산시에서도 워케이션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개소한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 북한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공간입니다. 700제곱미터가 넘는 규모로 넓은 업무 공간과 회의실,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미니바와 테라스 등 다양한 공간이 조성돼 있습니다. 저희 부산 워케이션은 아무래도 다른 워케이션보다는 관광보다 비즈니스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관광을 주시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워케이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더 뛰어난, 좀 더 최적한 공간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드리고 있고, 뭐 네트워킹 행사라든지 저희 가칭 WDA라고 부르고 있는데 다양한 이제 네트워킹 행사로 이제 비즈니스적인 교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이라는 도시의 매력과 쾌적한 공간이 어우러져 많은 사람들이 거점 센터를 찾고 있는데요. 실제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평가를 할까요? 처음에 왔을 때보다도 이용자가 확실히 많이 늘은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내려오시는 관광객 플러스 워케이션을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모르는 명소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시겠죠. 예를 들면 영도의 흰여울 마을이라든지 동구의 이런 삼복도로 숨겨진 바다들도 되게 좋은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거를 아시게 되면서 부산을 조금 더 좋아하고 애착을 가지지 않으실까. 최근 업무 트렌드에 맞춘 워케이션 사업. 전국 지자체에서는 관광객 유치와 생활인구 유입, 그리고 지역 소비 활성화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워케이션 사업, 지방 소멸에 맞설 대안이 될까요?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부산 정주 인구 1명이 유출되고 1박 2일 관광객 31명이 부산을 찾으면 지역 경제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관광공사의 연구에 따르면 워케이션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3,500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2만 7천 명, 생산 유발 효과는 4조 5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워케이션 사업을 운영하면서 좀 정량적으로나 정성적으로나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정량적으로는 실제로 워케이션 참여하시면서 소비하시는 그런 분들이 경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지역 상권과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워케이션 참여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리뷰지를 수립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업
업무를 하면서 우울감을 많이 해소했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받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마다 인구가 줄고 있는 부산의 경우 워케이션 사업의 성공이 절실한데요. 부산시는 워케이션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숙박 시 한 명당 하루 5만 원, 최대 50만 원의 숙박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지역에서 휴양을 즐기기 위한 5만 원 상당의 관광 바우처도 마련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산에서 창업을 하거나 기업 이전 혹은 지사 설립을 원하는 기업이라면 스타트업 육성 전문기관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각 지자체에서 워케이션 사업에 뛰어든 만큼 부산만의 차별성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저희가 1차 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인구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차 년도에는 이 사업 자체가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 좀 민간으로서의 워케이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원도심 중심으로는 이런 도시 재생 관련된 사업을 좀 많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빈집이라든지 노후 인구가 많은 이런 인구 소멸 지역에는 저희가 공간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추진을 해서 그 공간에 여기 있는 기업분들이 도착해서 실제로 공간에서 이제 이전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하는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워케이션 사업의 시작은 순조롭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지만 전국 각 지자체와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최고 휴양지로 꼽히는 제주와 강원 등에서도 인구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부산 워케이션 사업이 차별성을 갖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업이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이런 부분의 어떤 유연한 노동 문화를 조금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그런 문화의 어떤 개선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이 쉽게 워케이션을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사회적인 인프라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지원하고 1990년대 중반 400만 명을 넘봤던 부산 인구. 이제는 330만 명 선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부산의 동구와 서구 영도구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는데요. 지방 소멸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현실 속에 워케이션 사업이 지역 발전의 작은 불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입니다. 열흘 후면 초복인데요. 오늘은 복날에 많이 찾는 보양식 삼계탕을 소개합니다. 착한 가격으로 오랜 전통을 지켜오고 있는 삼계탕 가게를 찾아가 봤습니다. 영도구 남항동의 한 도로변 40년 된 삼계탕집이 있습니다. 메뉴는 딱 3종류, 모두 삼계탕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11,000원. 어찌나 들깨가 들어간 건 3,000원 더 비쌉니다. 기본 삼계탕을 시켰는데 5분도 안 돼 나옵니다. 보글보글 끓고 있는 삼계탕. 뽀얀 육수에 살살 찢어지는 고기는 입안으로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항상 천지라고 하고 딴 집보다는 우리가 무보면 일단 그건 20년 가게 몇 번 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가게 주변이 바닷가라 그런지 선박 관련 근무자들이 줄을 잇습니다. 이 집만의 특징, 가게 한편으로 보이는 담근술. 주인장이 직접 담근 인삼주를 한 테이블에 한 병이 아니라 손님 수만큼 내줍니다. 평소에는 제가 혼자 하고 인건비 안 들어가고 또 저는 뭐 나이도 있으니까 그냥 제 용돈만 벌었으면 되니까 마음을 비우고 삽니다. 30년 된 삼계탕 집에서 요리법을 배우고 지금은 10년째 홀로 운영 중인 사장님.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고 일요일은 쉽니다. 다음으로 찾은 가게는 수영구 남천동에서 20년 넘게 영업하고 있다는 이 가게. 이 집 삼계탕은 14,000원, 몇 달 전 2,000원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게 주 메뉴는 오리고기랍니다. 오리불고기 정식은 삼계탕보다 1,000원 더 비쌉니다. 삼계탕과 오리불고기, 된장찌개 정식을 주문합니다. 밑반찬은 당일 만든 신선한 채소 무침류들. 정식에 따라 나온 된장찌개는 직접 당근장을 써서 그런지 구수합니다. 오리고기도 구워서 나오는데 기름기가 쫙 빠져서 그런지 담백 고소한 맛입니다. 맛이 첫째로 매력이 있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저희가 다른 데서 먹는 오리집하고는 전혀 다른 맛을 느끼게 합니다.
이 가게도 지난 5월까진 착한 가격 업소였답니다. 오르는 재료값에 가격을 안 올릴 수도 없었을 터 오른 가격에도 단골 손님들, 특히 단체 손님들의 방문이 많아 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손님 여러분. 저희 오리고기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고맙습니다. 닭보단 오리가 주 종목인 이 가게,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고 쉬는 날은 없답니다. 참, 가게는 2층에 있으니 잘 찾아봐야 하고 전용 주차장은 없답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김석진입니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한국남부발전과 오는 9월 중소기업의 두바이 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중기청은 현재 중동 국가는 여러 대형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에너지, 기계, 플랜트 분야 해외 시장 확대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일호 청장은 올해 부산 지역 중소기업 전체 수출이 감소세인 반면 아랍에미리트 지역 수출은 30% 상당 증가하며 높은 시장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업무가 처리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 이런 행태로 이어진 건데요. 각 지자체마다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 라이터와 인화물질을 든 남성이 경찰과 대치를 벌입니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던 중 제지당하자 분신하겠다며 위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분신 직전 공무원과 경찰에 제압됐습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A씨. 경력 3년가량인 A씨는 하루 평균 15명이 넘는 민원인을 상대합니다. 처음에는 보통 민원인이었지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곧바로 돌변한다는 게 A씨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억지 부리시는 걸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인신공격이나 심하게는 욕설까지. 사람 기분이 안 좋은 건 당연하고 이제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심장이 뛸 때도 있고 두렵기는 해요. 매일 일상처럼 반복되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 이제 누군가 들어오기만 해도 두렵습니다. 그분이 언제 이렇게 악성 민원으로 변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하실지 모르니까 좀 보면은 두렵기는 하죠. 보면 일반 민원인 분들이라 해도.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000여 건이었던 민원인의 위법 행위는 지난 2021년 3,700여 건으로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민원 부서는 공무원들이 가장 기피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부산시와 각 지자체마다 이런 악성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매뉴얼 제작은 물론 대응 훈련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악성 민원 발생 시 녹화할 수 있는 장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착용을 하고 안내문을 붙여놓고 하고 나니까 확실히 민원인 분들도 언행에 좀 더 조심을 하시는 것 같고 저도 심적으로 안정감을 좀 더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민원이라는 명목으로 행하는 욕설과 폭행은 항의가 아닌 엄연한 범죄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북구 덕천동과 연제구 거제동을 1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만덕초읍터널이 착공 7년 6개월 만에 개통했습니다. 부산의 상습 정체 구간인 만덕터널 일대 교통량 분산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북구 덕천동과 연제구 거제동을 연결하는 일명 만덕 3터널입니다. 공식 명칭은 만덕 초읍터널 또는 아시아드 터널로 정해졌습니다. 길이 4.3km, 왕복 4차로 도로로 중간에 2.1km는 터널 구간입니다. 만덕 초읍터널을 이용할 경우 북구 덕천동에서 초읍 어린이 대공원까지 10여 분 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됩니다. 만덕 초읍터널은 1995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예산 문턱으로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다 2012년 1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 사업에 반영되면서 본격 추진됐습니다. 국비 650억 등
사업비 1,510억 원이 투입됐고 2016년 1월 착공해 완공까지 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출근 시간 되면 저 차선 넘어가는 게 막히고, 퇴근 시간 되면 이 차선 넘어가는 게 막히고 이렇거든요. 아무래도 만덕에 많이 막히다 보니까는 일이 좀 안 낫겠습니까? 부산시는 만덕 초읍터널 개통으로 기존 만덕 1터널과 2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의 30% 수준인 3만 6천여 대가 분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덕 초읍터널은 7월 1일 0시부터 전면 개통되며 통행료는 무료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전국의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서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신고도지구 구상안을 내놓으면서 30년 수건인 남산 고도 제한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지역 주민 15,000여 명이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이달부터 택시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기본 요금은 1,000원 오르고 심야 할증료도 달라졌습니다. 세종시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챗GPT 기술을 행정 업무에 적용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비롯해 인공지능 기술을 공공부문 행정 서비스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위군의 주소지가 경북에서 대구로 바뀌었습니다. 군위군이 대구시가 되면서 대구는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